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수요일이었던 3월 11일은 이곳과 저 도호쿠 지방에 히가시니온 다이 신사이라고 이름 붙여진 큰 지진이 났던 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도쿄도 5강이었으니까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 지진과 쓰나미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실종된 사람, 또 그 후에 피난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까지 합쳐서 2만 7천 명쯤이 되니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더구나 2만 7천 명 죽은 분들로 인하여서 남겨진 가족들, 또 친족들은 실은 지난 15년간을 결코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3월 11일을 맞이해서 각 방송마다 지난 15년들을 돌이켜보는 방송들 해주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약 8년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한 소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소녀는 이 쓰나미를 통해서, 이 지진을 통해서 엄마, 그다음에 아빠, 그리고 언니를 먼저 보냈습니다. 가족 식구가 넷이었는데 넷 중에서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혼자 고아가 된, 초등학교 1학년 때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학년 때 고아가 된 그가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지금은 의젓한 사회인이 됐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 15분 정도, 조금 긴 영상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조금 소리. (6개월) 지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할아버지가 찍었습니다. 할머니입니다. 엄마, 아빠, 언니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何ですかそれは。ママやお姉ちゃんに向けて手紙も書いたというが、中身は見せてくれなかった。何書いた忘れちゃった。そんなになかったら、こんな今、こんな元気になってますね。祖母の高尾さんが息子夫婦と孫をいっぺんに失った悲しみから泣いてばかりいたのとは対照的に、かのんちゃんはあなた泣かないでって言ったら、だって私、うちが泣くと、あーちゃんが一番泣くでしょっていうやつが。だからね、そういうところがすごい大人で、絶対に泣きません。その言葉通り、かのんちゃんは私たちの前でも決して涙を見せなかった。자, 이게 첫 번째 영상입니다. 카논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를 여의고 또 언니도 잃고 이제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영상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던 곳, 즉 엄마 아빠가 죽은 곳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보죠. 宮城県仙台市の荒浜地区。震災前は海岸沿いの平野に住宅地が広がっていた。 아빠입니다. 両親は 엄마, 通じて 언니. 姉のタコは花の産後、カノンは海の音。二人の娘に海にちなんだ名前をつけた。だが、その海は荒浜の集落を一気に飲み込んだ。 외삼촌입니다. 翌日、避難所になっていた自衛隊の体育館。そこにいたかのんちゃんを見つけたのが、叔父の沼倉達也さんだった。まず顔が、もう、今まで見たことないぐらい怖がってて、こっちが声をかけても、前に足が出てこない。達也さんは姉夫婦の生存は難しいと悟っていたが、かのんちゃんは両親と姉が迎えに来ると信じて避難所で待ち続けていた。熱が出て、ちょっと吐こうとしたんですよ。これはもうすぐに病院に連れて行きましたけど、やっぱ精神的なものから来るものだっていうことを先生に言われて、ああいう姿見ると、本当なんかちょっと、どうしていいのかな、どう助けてあげたらいいのかなっていうのが、もうわからなくなる。ただ、来たくてしょうがなかったと思います。あの時はものすごくもう我慢してましたもんね。すんごい我慢してたなって。そして津波から1週間ほどで最初に姉のかこちゃんの遺体が見つかった。人の前で泣いたのはお姉ちゃんが見つかった時だけです。だけはなんか崩れましたね。そこからはもうちょっと人変わっちゃいましたね。絶対泣くもんが。その後、両親の遺体が見つかっても、かのんちゃんは人前で涙を流すことがなかった。 4년이 지났습니다. 2015年3月、およそ1800人の命が失われた陸前高田市では、生活の再建に追われ、悲しみに向き合う余裕すらない人もいれば、辛いのは自分だけではないと感情を飲み
6학년 됐습니다. 小学6年生になろうとしていた。かのんちゃん、こっちに来て何歳してるの？もう頑張ってるようじゃないか。来た時やっとちょっと道が元気な様子は変わらなかったが、祖父母の言うことを聞かず、困らせるような場面が増えた。服装の変がね、その方がテレビとか持っておくと、これやだ、あれやだって始まって、それが朝の日課。そんな中、厳しく叱ろうとして言い合いになった時、かのんちゃんから出た言葉に、高子さんは胸をつか泣きながら、ばあちゃんのじいちゃんも終わってんでしょ。ママとお姉ちゃんパパの子、カノンを殺したんでしょ。誰って私の現実として、誰がそんなこと言ってんの？だってカノンちゃんが死んだって。あの日、地震が起きた時、かのんちゃんは下校途中だったが、友達の母親が車に乗せ、避難させた。一方、母康美さんは車で学校に駆けつけたが、かのんちゃんが下校したと知り、探しに出た。姉のかこちゃんがその車に乗った。父、淳さんもかのんちゃんを探していたと見られている。かのんちゃんはずっとそのことに苦しみ、自分を責め続けていたことを高子さんは知っていた。知ってる。なんで今まで一人でも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たのって私たち。カノンのために死んだんじゃないよ。ママもパパもみんな、カノン可愛くて何もカノンが殺したんじゃないか。ずっと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た。예. 1학년이니까 수업을 빨리 마치고 지진이 났을 때는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친구 엄마가 친구를 데리러 가는 길에 보니까 카노짱이 혼자 걸어가고 있으니까 차에 태웠나 보죠. 그래서 친구 엄마 차를 타고 자기는 왔고 그거를 알 수 없었던 엄마, 아빠, 언니는 차로 혹은 자전거를 타고 아마 가서 카논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다가 결국은 쓰나미가 왔고 카논만 살고 엄마, 아빠, 아버지는 죽었죠. 그러니까 이 카논상이 지난 5년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그때 친구 엄마 차를 안 타고 예를 들면 그죠. 걸어왔으면 엄마, 아빠 만났을 거고 그러면은 다 살았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 수도 없었죠. 엄마, 아빠의 죽음을 보고도 울 수도 없었고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 아픈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세 번째 보죠. 2년이 지났습니다. 去年、中学2年生になったかのんちゃんに変化が起きていた。 노래를 참 잘해요. 東北の子どもたちを支援する団体の集まりで歌を披露することになり、その時自ら選んだのは
両親への感謝の気持ちを伝える手紙という曲だった。ストレートに感情を表現する歌を選ぶことはこれまでなかったとおじの達也さん。これは結構びっくりします。で、亡くなった家族への思いにかぶる内容だったじゃないですか。まあ、生々しいといえば生々しいですよね。あれを堂々と歌って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乗り越えた壁があって歌ったのかなってなんとなく思いました。예, 중학교 2학년 때 저렇게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노래를 이렇게 삼촌이 볼 때 뭔가 계기가 있어서 그 엄마 아빠에 대한 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고서는 저런 뭐랄까 노래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다. 어떤 기각의 계기겠죠. 마지막 한 3분, 4분 되는 영상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봤던 기억을 되살려보면서 도대체 저 친구한테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캐나다에 갔습니다. 2주간 동안. 震災のことを知ってもらうために自分の境遇についても隠さずに話したという。不安もあったが、おおらかで温かいカナダの人たちは涙を流しながら耳を傾けてくれた。特にホームステイ先の家族はカノちゃんの 일본 부인입니다. ずっと泣きっぱなしだったという。泣いて聞いてくれたから、めっちゃ号泣してみて。だからもうこっちもつられて泣いちゃうみたいな感じだったから、うわーって涙がみたいな。つられて流れ出たという涙。カナダからの帰国後、カノンちゃんはホームステイをした子供たちの集まりでこう言い切った。それには親の言うことが難しくて、下に親のやりたいことを伝えるのが嫌だったんですけど、それを伝えることで震災のことを分かってもらえて、それからは難しいと思っていたことをしっかりたくさんの人に震災のことを知ってもらえればいいなと感じました。自分を解放する一つのきっかけ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ね。いろんな人と出会って、なんかそういう行動をとってもいいんだとか、感情を出してもいいんだ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ところに気づき始めた。あの津波から間もなく7年。カノンちゃんの中から今抑え続けてきたたくさんの思いが溢れ出そうとしている。お母さんとかお父さんとか、お兄ちゃんとか、
死んじゃったんだろうなみたいな不安があってもしなんか自分が兆候を入っちゃってでなんかお母さんはがんが学校に戻らなくてそれでなんか学校に来てがんがいないっていうんでお姉さんと一緒に探しに行っちゃってそれでなんかちょっとかなというかもう全部自分のせいだなって思うしなんか正直なんか私死んじゃったんだみたいなことは前に普通に言ってるけどそれで向き合うことが怖くてお客さんとかにも手を忘れないし私たちの前で初めて見せた涙。コンサートに全然上も言えなかったしなんか恩返しとかも全然できなかったなって思うかなでもなんかお母さんとかにもやった思うかな人に対して多くに送ることができたなって자, 여기까지입니다. LI죠, 저 친구, 그죠? 예. 카논이 중학교 2학년 때 계기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7년간 혼자만 지고 왔던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었죠. 그죠? 나 때문에 엄마고 아빠고 언니가 죽었다라고 자기는 생각했으니까. 내가 만약 그때 학교에 머물러 있든지 엄마 아빠를 기다렸다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카논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다른 신문의 기사로 소개하면 그때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외아들을 잃은 할머니가 슬퍼하는 것은 나만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글들을 보면은 할머니가 많이 울었나 봐요. 누굴 생각하면서 울었겠어요? 외아들이었거든요. 죽은 카논의 아빠가 외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울 때마다 누구한테는 상처가 됐겠어요? 카논한테는 아픔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울 때마다 카논은 할머니의 외아들을 내가 죽였다. 이런 마음이 계속,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대요. 다른 신문에서는 가장 큰 아픔은 할머니가 울 때마다 더구나 얘기를 했었나 봐요. 카논이 못 듣고 있지 않는 줄 알고 누구한테 카논을 데리러 갔다가 못 찾고 죽었다. 뭐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카논은 날 데리러 왔다가 할머니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아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불행이 되고 또 학교에서 엄마 아빠도 없는 애. 왜냐면은 엄마 아빠 죽은 센다이를 떠나서 리쿠젠 다카사시를 떠나서 센다이로 와버렸으니까 거기는 엄마 아빠들이 안 죽은 애들이 많았나 보죠.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애들이 넌 엄마 아빠도 없는 애. 엄마 아빠가 너를 데리러 갔다 죽었다며? 왜냐면 할머니가 한 말이 다른 학부모를 통해서 카논한테 또 전해드니까. 그러니까 학교 애들이 그렇게 노릴 때에 이 모든 것은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매일 나 자신에게 힘내라고 격려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고 몇 번이고 생각했고 몇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라는 그 두 글자가 제 머릿속과 마음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나 보셨다시피 이 카논의 무거운 장벽과 짐을 가이어하도록 해방되도록 만들어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첫째는 가족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나오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더 이상 할머니 집에 못 살고 아까 외삼촌 집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가족들이 카논의 무거운 마음, 장벽을 조금씩 결정적인 것은 중학교 1학년 때겠죠. 캐나다에 갔던 홈스테이 그때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죠. 자기가 겪었던 일들. 그랬더니 카나다 사람들이 눈물로 흘리면서 들어줬고 특히 홈스테이의 가정이었던 그 가정 그분의 이름이 아까 제가 여기 있는 아줌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분의 이름이 나이토 요코상이라고 합니다. 일본 카나다 분과 결혼한 나이토 요코상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논의 회고 홈스테이 가정의 나이토 요코 씨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아픈 경험을 포함해서 제가 겪었던 지금 하는 게 일본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겪었던 일들과 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이미 다른 카나다 사람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이어서 저는 제 마음을 담담히 얘기했는데 제 얘기를 듣는 요코 씨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엉엉 울면서 들어주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건네주신 카논이 이 세상에 살아남은 의미는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그 의미를 찾기를 바란다는 말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고 그때 요코 씨의 말을 듣고 비로소 내가 살아도 되겠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지금은 20몇 살이 돼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따 예배 끝나고 구마가이 카논 하면은 이쁜 아가씨가 거의 모델 정도로 엄청나게 예뻐졌습니다. 뭐 저게도 예쁜 아가씨지만 영국 유학도 갔다 오고 자기가 배움을 통해서 자신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겠다라는 인생을 사는 남들이 쉽게 겪지 못한 7살의 엄마 아빠 온 가족을 잃어버린 카논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저한테 말씀합니다. 슬퍼하는 자, 우는 자들과 같이 뭐하라고요? 울어주라라는 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방문하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울어주셨다는 것. 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 마음의 고백을 들으면 눈물이 안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아픔이 있습니다. 다만 감추고 있는 거죠. 묻어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 겉모습만 보고 내가 조금 아는 것만 보고 그 사람 판단합니다. 그러나 카나다 분들 그리고 아까 소개한 요코상은 먼저 눈물로 들어줬고 카논상은 지난 7년간 그토록 아팠던 것을 눈물로 들어주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 아픔을 그 무거운 짐을 그 엄청나게 높은 장벽을 드디어 허물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함께.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계시록까지 함께라는 말이 안 나온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27장 신약성경 전체에 함께라는 말, 도모니,
여러분과 저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며 감싸주며 살아야 될 존재.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저는 그때도 지난 주간도 몇 번이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얘기를 들어주는 저 성도님한테 이런 아픔이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과 저가 지금 카논의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아파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2번 소개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시인 정연복의 눈물의 고리라는 시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정연복 눈물의 고리. 마음이 꽃처럼 순한 사람의 눈물도, 죄를 많이 지은 악한 사람의 눈물도, 어린아이의 눈물도, 어른의 눈물도, 백인의 눈물도, 흑인의 눈물도, 여자의 눈물도, 남자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똑같이 맑고 깨끗하다.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를 하나로 묶고 기쁨과 슬픔을 한데 엮으려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눈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리를 선물로 주셨나 보다. 같이 울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사순절이요, 이 어려운 때를 보내는 여러분과 이 땅에도, 저 우크라이나에도, 이란에도, 저 북한에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도 그 마음에 무거운 장벽을 가지고 풀지 못해서 내 탓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가장 가까운 자로부터 그들에게 여러분과 저가 마음을 열고 눈물로 흘리며 들어줌으로 함께 장벽을 허물어가며 우리가 하나인 것을 주님 안에서 체험하고 확신하는 이번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린 참 감정이 어쩌면 메말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고 누군가의 무거운 경험이 내 경험으로 이어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 얘기로처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같이 울어주셨고 같이 기뻐하셨고 같이 안타까워하셨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우리들도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상처 입은 자들, 아픔 가진 자들, 그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고 울어주고 슬퍼하고 기도해주고 비로소 그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확신하는 그런 길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꼭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